저도 이제 첫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좀 강의 좀 생소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방송이 잘 나가는지 시스템도 좀 점검하고, 주변에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첫 방송에서 미리 테스트를 많이 했지만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질이 제대로 나가는지 신경 쓰느라고 제가 본 강의에는 조금 헷갈리는 어떤 내용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이제 콘크리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내용은 모든 콘크리트에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든 콘크리트에 적용이 된다. 나머지 콘크리트는 어떻게 하느냐, 뭐 한중이다, 메스다, 댐이다 이런 거 많죠. 다양한 콘크리트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는 요령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균열 발생 시 문제점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건설 기준에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콘크리트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 시방서를 뭐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제가 내드린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특수 콘크리트 개요 문제점 특징. 자, 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모든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거, all 콘크리트. 모든 콘크리트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준화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콘크리트 내용의 스탠다드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흔히 말해서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요것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알파, 베타, 감마는 뭐냐? 이거 외에 우리가 많은 콘크리트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메스, 댐. 모든 콘크리트를 메스 콘크리트 시방서를 따라서 시공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합니다. 자, 요거 삐뚤하네요. 똑바로 그리겠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자, 똑바로 그리겠습니다. 메스 콘크리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메스 콘크리트와 같은 시공 관리 방법으로 해야 될 게 서중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뭡니까? 한중 콘크리트. 여기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고강도. 그 다음에 뭡니까? 고유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해양 콘크리트.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수밀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많죠. 자,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는 이 표준적인 내용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만 해주시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요 내용들이 플러스 알파, 감마, 베타죠. 알파, 베타, 감마입니까? 순서가.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메스의 특징, 서중의 특징, 한중의 특징, 수중, 수밀의 특징, 해중의 특징. 간단합니다. 자, 메스나 서중은 수하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수하열에서 발생하는 게 뭔가 하면 온도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는데, 온도 균열을 잘만 제어하면 되는 게 메스 콘크리트, 이거 서중 콘크리트이다. 자, 그래서 메스 콘크리트의 정의, 서중 콘크리트의 정의, 요거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 한중도 역시 뭡니까? 온도 관리죠. 겨울철의 온도 관리. 이게 집중적인 거고. 자, 고강도나 고유동은 이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유동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좋은 혼화재료, 혼화재료를 사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 해양 콘크리트는 뭐죠? Cl-이온. 염해 방지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만 알파, 베타, 감마만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은, 자, 첫 시간 했는 내용하고 요 내용만 잘 접목시키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표, 메스, 서중, 한중, 수중, 수밀, 해양 뭐 이런 거, 요거 좀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푼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암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상 앞에다 하나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공부방 문 앞에다 하나 붙이고, 안쪽에도 하나 붙이고, 화장실에도 하나 붙이십시오. 화장실은 물기가 가면 안 되니까 문방가에 가면 코팅 있죠. 코팅 해가지고 화장실 대변기 앞에 붙이십시오. 똥 누다가 보면 됩니다. 똥 누다가. 오줌 누다가는 못 보고 똥 누면서 그거 열심히 보면 저절로 암기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집중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 생활 주변에서. 근데 요즘은 참 좋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패드 같은 거. 이거 보시죠. 비쌉니다, 이거. 애플, 아이패드. 저는 유치하게 윈도우 컴퓨터 이런 거 안 씁니다. 제 주변의 기기는 전부 다 애플 기기입니다. 외국 거라서 좋은 게 아니고 기능이 좋아요. 컴퓨터도 애플 컴퓨터. 휴대폰도 아이폰. 패드도 아이패드. 이런 거 씁니다, 우리는. 자,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휴대폰에다가 파일 넣어놓고 지하철에서 한번 읽어보고, 점심시간에 한번 읽어보고, 근무하시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읽어보고, 요즘은 코팅하면 안 되죠. 패드에다가 어떤 휴대폰에다가 이 파일을, 제가 드린 이 파일을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도구가 좋아서 공부하기도 좋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요것만 잘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매스, 서중, 한중, 고강도, 고유동, 경향. 요 알파, 베타, 감마만 딸려고 나머지는 우리가 7시간에 공부한 요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평판 구조물인 경우에는 부재 치수, 특히 슬래브인 경우 80cm 이상. 이런 거는 매스로 취급을 한다. 그 다음에 하단이 구속된 벽체는 50cm만 되어도 매스로 취급을 한다. 자, 우리가 하단이 구속된 벽체는 우리가 현장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옹벽 시공을 합니다. 자, 요 자료는 제가 살짝 여러분 자료 갖고 계시니까 판서를 위해서 조금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옹벽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옹벽 기초를 치고 여기에다가 벽체가 올라갑니다. 요거는 뭡니까? 구 콘크리트죠. 먼저 친 콘크리트. 요거는 뭡니까? 신 콘크리트.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콘크리트를 새로 치고 나면은 이 콘크리트는 때가 되면 수축을 합니다. 수축. 자, 여러분들 의구심을 갖지 말고, 자, 콘크리트는 수축을 하면은 콘크리트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축을 하면은 인장응력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기초판이 요놈이 수축하려 그러는데 수축을 못하게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구속을 하게 되죠. 구속. 그래서 기존의 콘크리트가 새로운 콘크리트를 구속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콘크리트는 압축응력이 발생합니다. 압축응력. 자, 그래서 균열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요런 거.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옹벽이 될 수도 있고, 교대이면은 뭐 교대가 될 수도 있겠죠. 교대. 그 하단에 구속된 이런 벽체는 어떻습니까? 이거 칠 때 매스 콘크리트로 취급을 해야 된다. 따지고 보면은 옹벽 벽체도 매스 콘크리트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죠. 왜? 이런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균열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간통균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통균열. 이 간통균열은, 이 균열이 반대쪽에서도 보여요. 반대쪽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통균열이다. 하단이 구석되었을 때 상부가 수축이 되면서 콘크리트 내부에 인장응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인장응력이 발생하는데 이 하부에서 구속을 함으로 해서 균열이 타고 올라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간통균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스 콘크리트로 취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 이거나 PSC,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시멘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부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배합.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수하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스 콘크리트로 보고 온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 자, 이런 현상은 뭔가 하면은 외부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구속. 그 다음에 내부 구속이라는 말도 있는데, 내부 구속은 뭡니까? 온도차. 콘크리트 탔을 때 콘크리트 내부 온도하고 외부의 공기 온도하고 온도차가 많으면은 균열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이다. 그래서 온도 응력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매스나 서중에서는 온도 균열 지수라는 개념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 균열 지수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ICR을 많이 표현하는데, 자, 요건 뭡니까? 온도에 의한 응력분에 콘크리트 자체의 인장 강도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 자, 그래서 이 값을 온도 균열 지수라고 이야기하고, 인장 강도가 크면 클수록, 즉 온도 균열 지수가 크면 클수록 균열 발생 확률은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도 균열 지수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자, 온도 응력을 낮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커지죠. 온도 균열 지수가 커지면서 균열 발생이 엄청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균열 발생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균열을 검토하는 방식, 온도 균열을 검토하는 방법, 온도 균열 지수. 자, 요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밀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온도만으로 해석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요거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매스 콘크리트로 취급한다. 서중도 매스와 유사하게 수하열에 대해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매스 콘크리트처럼 시공 관리하면은 완벽한 시공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중은 뭐죠? 겨울철에 동결이 발생할 수 있죠. 콘크리트가. 그런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를 한다.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는 필수적으로 A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공기 연행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는 플래시를 사용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네모콘에서 플래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극결자라든가 이러한 수하열이 빨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혼화제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중에는 A제를 쓴다. 매스나 댐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게 플라이애쉬, 그런 거 많이 씁니다. 플라이애쉬, 포졸란 이런 거. 자, 여기서 내가 시간 제한이 없다면 이거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플라이애쉬나 포졸란 이야기 나오면 뭐가 또 생각이 납니까? 이 플라이애쉬는 혼화 재료 중에서 혼화 자이, 배합 설계할 때 무게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플라이애쉬가 일어나는 이 반응들을 우리는 잠재 수경 반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재 수경 반응 또는 포졸란 반응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졸란 반응. 잠재 수경 반응이나 포졸란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들은 플라이애쉬, 포졸란, 그 다음에 실리카, 띨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잠재 수경 반응, 포졸란 반응은 또 뭐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패드 갖다 던져버리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면 앞으로 한 20시간 정도 제가 콘크리트 그냥 쭈르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강사가 자기 머릿속에 들은 거 아무리 이야기 잘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만약에 10시간 이야기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한 1년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미련하게 기술서 공부하는데 1년 동안 콘크리트 공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요것만 조금 짚고 제가 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잠재 수경 반응.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